全部やったけれども、それで、でも、やっぱり悪かったっていうことを、 비판을 위해 한 가지 대상에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그 대상에 빠져들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비난을 일삼는 일본 우익 세력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난하기 위해 공부하다가 오히려 친한파로 돌아서게 된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일본 우익에서 젊은 애국녀라는 이미지로 나팔수 역할을 했었던 한일 양국에서 꽤나 유명한 극우 활동가 카츠라다 미야비인데요. 그녀는 10여 년 전 14살이었을 당시 일본 오사카 한인타운에 위치한 츠루아시역 앞에서 한국인 비판에 대한 열변을 토해낼 정도로 반한 감정이 심했었습니다. 그녀의 혐한 발언은 국민선동죄 및 증오발언 처벌법이 있는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심각했죠. 영상 속 그녀의 나이는 불과 14살,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대학살을 언급하는 끔찍한 연설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녀의 집안은 극우 활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카츠라다 사토시는 예전부터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혐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심지어 카츠라다 사토시는 2018년 2월경 도쿄 제1본조선인 총련합회 중앙본부 앞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딸 카츠리다 역시 극우 집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워 어린 나이에도 앞장서서 극우 활동을 이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총격 사건을 일으키고 징역형을 받은 이후 그녀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든 그녀는 점차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의 전부가 싫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혐한 감정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신의 SNS에 서울에 가고 싶다고 글을 남겼다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글을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2019년 8월에는 한일 무역 분쟁이 번지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미야비가 대신이라면 한국이랑 절교하겠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별로 좋을 것도 없으니 절교할 것이라고 답해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 다음에 자신의 SNS 계정에 한글로 글을 작성하고 얼마 후에는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고백해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녀의 SNS 글을 미루어 보아 그녀는 한국의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이제는 한국인들과 교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완전히 혐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주인공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혐한에 앞장서던 후루야 스네이라입니다. 그는 한국을 비난하는 책을 내는가 하면 혐한 발언으로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유명인이었죠. 하지만 제1교포 영화감독인 최양일 씨와의 토론에서 추세에 몰린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론 도중 최양일 씨는 후루야 스네이라에게 당신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더 쌓은 다음 역사에 관해서 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후루야 스네이라는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방송에 출연해서 혐한을 했던 과거를 후회한다거나 혐한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ところが日本のライトウィングがまさに橋本さんみたいにあれは朝鮮の植民地統治は合法だったからインフラを整備したからいいことやったからなんで恩を知らないで返すってくるんだって言うけどアメリカもスペインもフランスも全部植民地にインフラ投資したんですよ、日本だけじゃない。フランスなんか収奪の対象でしたよ。してます。ハイチにしてます。あなたが知らないだけ。あなたが知らないだけ。いやいや、まあ、それで何がそれでだからその植民地支配っていうのはね、確かにインフラを整備してたかもしれないけどそれは世界の潮流だったわけ。アメリカもフィリピンにあった、フランスもハイチにあった、アルジェリアにあった、全部やったけれどもそれででもやっぱり悪かったっていうことを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국영수 등 일부 과목이 중시되는 사회이지만 역사 교육 또한 활발히 진행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